네, 목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이제 연말이 되면 좀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뭐 참여한 모두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또 뭐 아파트 값이 좀 하락했다고 해서 막상 또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또 그것을 체감할 만큼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그런데 또 뭐 어떤 또 그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지만 또 뭐 어떤 시장에서는 그렇죠. 뭐 그 입주하고 나서 거의 뭐 한 5억, 6억 뭐 가까운 그런 정말 또 어마어마한 또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뭐 이런 또 그 기회들이 아직도 뭐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일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연말 부동산 시장에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또 뜨겁습니다. 지금 아파트 쪽에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반사 효과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이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은 역시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대표님 그럼 오늘 역세권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뭐 재건축 쪽에 아까 뭐 그 거래량이 뭐 0인 곳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 뭐 이제 풍선 효과죠, 일종의. 그래서 오피스텔 쪽은 거래량이 무려 그렇죠. 30%나 늘어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또 오피스텔 쪽으로 또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내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왜 또 그런지 또 나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연말에 뭐 서울 이제 그 아파트 시장의 피로감이 정말 뭐 최고조에 달했다. 사실 뭐 단기 급등한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겠죠. 시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1년 새에 2년 안에 그렇죠. 뭐 5억, 6억, 뭐 7억, 뭐 심지어 뭐 한 10억까지도 오르는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단기간의 가격 급등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피로감들도 있죠. 뭐 여기에다가 이것이 5년 연속 상승이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오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 늘 오르면서도 그 늘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꼭지점 피로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이 꼭지점이냐? 이걸 늘 염두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면서 투자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앵커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이 마음, 이 피로감, 내가 상투 잡은 건 아닐까 하는 이 마음들 때문에 이 꼭지점에 있을 때 늘 그 위치 에너지가 주는 그 피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꼭지점 피로감이 지금 크다라는 거고. 자, 양도세 중과하고 뭐 대출 규제 그렇죠. 대정부 피로감도 꽤 크죠. 뭐 계속 뭐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뭐 아직도 시행 안 된 것들 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논의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대정부 피로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고. 자, 매도자하고 이제 또 매수인 뭐 정부를 또 빼고 나면 결국은 뭐 그 주체는 매도자하고 매수자 정확하게는 그렇잖아요. 시장 참여자들도 안에서.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정말 이제 눈치 싸움이 뭐 대단합니다. 그렇죠. 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고점에서 좀 잘 팔고 나갈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되냐 뭐 또 팔아야 되냐 한다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또 뭐 꼭지점이냐 상투 잡는 거냐 아니면 더 떨어질 거냐 이러다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눈치 싸움 안에서 또 심리적 피로함이 굉장히 큰 이런 시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갭 투자 대신에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오피스텔 갭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오피스텔 갭 투자는 뭐 좋은 게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거죠. 뭐 내가 주택이 많아도 내가 주택 수가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또 개정이 이제 다 됐죠. 자, 이러고 나면 결국은 내가 뭐 유주택자라고 하면 아니면 집이 한 채가 있어도 뭐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축 오피스텔 쪽으로 그냥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보통은 뭐 아파트는 신축하려 그러면 전부 다 청약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서울 중심권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무려 한 뭐 90% 이렇게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투자 금액 자체가 작다라는 거죠. 결국 대출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00만 원, 2,000만 원, 어쨌든 뭐 5,000만 원 이내, 뭐 이 안에서 뭐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쪽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60.3%로 5년 내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4억 이상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그것도 또 마음 놓고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갭 투자 후에 반전세를 활용한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또 바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은 전세 2억 원에 하지만 1년, 2년 후에 내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2억에 뭐 10만 원, 2억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또 수익형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이런 매력도 있다 보니까 또 이쪽 시장으로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대도심 쪽에 또 역세권 이런 오피스텔들이 이제 내년에도 이제 유망할 걸로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도심이 고밀도 개발됐을 때 그렇죠. 그 도심 안에서 다들 거주하기를 요즘은 번화한 거주지를 원하거든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안에서 유일한 주거 대안이 사실 대도심 오피스텔이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뉴타운 사업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대도심 안에서 지금 뭐 엄청난 그 아파트가 공급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 신도시까지 나오다 보니까 대도심 안에서 주거 대안으로 유일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오피스텔들이라는 거죠. 자, 일단 교통을 넘어서 삶의 중심지로 바뀐 역세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역세권이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 생활이 다 돼 있잖아요. 은행도 가깝고 뭐 그 슈퍼마켓도 가깝고 뭐 편의점도 가깝고 뭐 커피숍이나 뭐 아니면 뭐 병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세권이 정말 삶의 중심지가 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더 이것이 강화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 일반 상가와는 달리 주택임대 사업을 뭐 그대로 하면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거죠. 뭐 내가 그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필요 경비를 뭐 70%까지 인정을 임대 소득세 낼 때 그렇죠. 인정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나중에 70%까지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다든지 사실상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상 지금 대도심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오피스텔들이 뜨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